이슈K 시간입니다. 지난주 전북대에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에서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전북이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가 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북대에 문을 연 피지컬 AI 실증 연구소 어떤 곳인지 또 연구는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게 그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 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이제 전북대에서 발표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 과기정통부에서 AI 실증 시범 사업을 공모를 했고 거기에 전북대, 카이스트 그리고 전라북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29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과연 이게 실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1월 26일 날 전북대학교에서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어떤 중소기업이죠. 세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의 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부품의 생산 과정에, 제조 과정에 적용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계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생산량 같은 경우 11%가 증가를 했고 원가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성과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증 산업이 필요하구나,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게 검증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본 궤도로 올라서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2026년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그 지난해 이제 8월 국무회의에서 국가 이제 15대 전략 산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피지컬 AI 실증 산업이 들어간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 예타가 면제됐고 그리고 올해 767억 원의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텐데요. 아직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타가 면제가 됐긴 했지만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과학기술 평가원에서 지금 그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올해 아마 3월 또는 상반기 안에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텐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업이 크게 들어갑니다. 하나는 실증 단지라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전북대학교 완주 캠퍼스 이서에 약 6만 평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기업, 연구소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런 곳을 이제 공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피지컬 AI 제이밸리라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들의 연장선 속에서 어떤 전주의 역할들을 어떻게 찾아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다 좀 중요하게 고민되고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회성 R&D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전라북도에 대규모 실증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대학교의 실증 랩을 할 수 있는 상시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북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어떤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피지컬 AI 어떤 모델 구축이 되어서 주로 이제 그 제조와 물류 분야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인공지능 전환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러한 사업들이 전북에서 제대로 잘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첫째 어쨌든 예산에 대한 집행 속도랄지 내용의 확장성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전북의 산업적 특성들이 잘 결합돼서 전북의 생산성이랄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적용이라고 하는 상용화라고 하는 단계가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를 꼼꼼히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관련 기업의 참여나 이런 인력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력 양성인데요. 네. 뭐 석박사들이 많이 나와야죠. 연구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전북대하고 카이스트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하니까 공동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서 교육의 질이나 내용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연구 개발을 하는 과정에 어떤 기업과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현장성을 높이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이게 기술을 적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기술의 중요한 실무진들이 어떤 이런 과정에 현장 학습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현장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주에 어쨌든 그 실증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떤 이런 벤처 창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창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도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전북만의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실증단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네. 거기에 어떤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쨌든 지역적 특성인 어떤 상용차를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든지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어떤 푸드 산업이랄지 지역의 중요한 기반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피지컬 AI 실증 이 가능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전북이 어떤 산업적 경쟁력이나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특징들을 잘 가져가는 건 지역에서 어떤 이번에 전주시가 발표도 했지만 어떤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학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협업과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면 중요한 큰 성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